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문제 CBT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이제 복원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60문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전기 이론 20문제, 그리고 기기 20문제, 마지막 설비 20문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문제가 가장 최신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잘 외우고 잘 풀고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상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기이론, 21번부터 40번까지는 기기, 그리고 41번부터 60번까지는 설비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실제 시험에서는 1번이 전기 설비일 수도 있고 2번이 기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220V용 50W 전구와 3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50W와 30W 전구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50W와 30W 전구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합니까? 각각 따로 할 때는 당연히 50W짜리 전구가 더 밝게 되는 거죠. 왜? 와트 수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 전구를 이제 직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제 답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답만. 둘 중에 원래 작은 게 더 불이 어두운 거죠. 따로따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직렬로 놓게 되면은요, 여러분 작은 게 더 밝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50W와 30W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100W와 50W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200W와 100W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 보시게 되면은 그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W가 더 밝은지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둘 중에 더 낮은 와트 수가 크게 빛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둘 중에 어떤 게 낮은 와트 수가 더 크게 빛난다. 1번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서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여기다가 밑줄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2번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죠. 이렇게 어떤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 그런 거를 한번 가까이 갖다 댔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전하가 각각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당기려고 하고 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기가 분리가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정전유도 4번이죠. 3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의 전하에서 4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얼마인가? 자, 원래 이 문제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원래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나왔었어요. 거리는 2m, 4m도 나오고 1m, 2m도 나오는데 이렇게 숫자를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로부터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2m 떨어진 만큼의 지점은 Q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4m만큼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물어보는 것은 전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위, VP. P 지점의 전위를 한번 볼게요. 공기 중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분의 이 앞에 있는 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에 우리가 전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Q 집어넣게 되는데 거리는 지금 P 지점은 4고 그 다음에 Q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90V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다음에 요 Q 지점은요. VQ 지점은 조금 더 가까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큰 정기적 영향을 받게 되겠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리고 거리는 2m, 2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하게 되면 아마 여기는 180V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Q점과 P점의 전이차는 몇 볼트가 됩니까? 90볼트만큼의 전이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4번 길이가 31.4cm, 단면적 0.25제곱미터, 비투자율이 100인 철심을 이용하여 자기회로를 구성하면 자기저항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이 자기저항 문제는 그런데 식으로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저항 그러면 식을 알아야 되겠죠. 뮤 A 분의 우리가 길이 L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뮤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인데 이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면적분의 L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어렵죠?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여기다가 비투자율이 어떤 물질이라고 했냐면은 100이라고 했고요. 면적은 얼마? 0.25.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 길이 계산하게 되면은 0.314 미터가 되는 겁니다. 31.4cm니까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0.314 미터가 되죠.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답을 알 수 있습니다. 9,994 나오게 될 거예요. 답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5번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화가 되지 않는 물질로. 자화가 되지 않는 물질? 자화되는 물질은 뭐죠? 그러면은 자화되는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게 되죠. 강자성체 하면 딱 생각나는 네 글자.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아셔야 될 텐데 뭐죠? 니, 코, 철, 망. 맞아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게 바로 강자성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반대의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강자성체 이외의 자성이 약한 물질이나 전혀 자성을 갖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 반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자성체와 상자성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자성체라고 하게 되니까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네요. 6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가?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 자,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어죠. 전기 기능사에서 방해라는 말 나오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렌츠의 법칙 설명할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해 답 3번이 됩니다. 7번 공기 중에 1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도체가 있는데 7번이죠. 자, 이렇게 평행한 도체 전류가 흐르고, 자, 왕복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때 서로 걸리는 힘 F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거리 분의 자, I1, I2 그러니까 I 제곱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힘을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했냐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 다음에 거리는 몇 미터냐? 1미터라고 했습니다. 1분의 자, 2 곱하기 I 제곱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기 이것 없어지고 2에다가 뭐 곱하게 되면 18이 되죠? 우리 영상 찍으시는 피디님 2에다 뭐 곱해야지 18이 됩니까? 예? 그렇죠. 이거 뭐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쉽게 대답 잘 하시네요. 자, 이렇게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얼마? 9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I는 얼마가 되죠? 무엇을 두 번 곱해야 9가 되죠? 그렇습니다. I는 그래서 3이 됩니다. 답은 3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설에는 막 이항하고 어렵게 해서 결국에는 I제곱이 얼마냐 I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저쪽으로 이항해서 루트 씌우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 필기라고 하는 것이 1, 2, 3, 4번 중에 답이 반드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체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덕턴스인데 코일 두 개가 평행이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0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답은 4번입니다. 9번 어느 코일에 0.1초 동안에 전류가 0.3에서 0.2로 변화할 때 0.3에서 0.2로 변화했으니까 실제로 변화한 만큼은 0.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볼트이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L 인덕턴스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L 값을 몰라요. 대신 전압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는 0.1초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도 0.1A만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두 개 다 그냥 약분되네요. 그렇죠? L 값이 그대로 올 수 있네요. L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4제곱 헬리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몇 밀리 헬리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0.2 밀리 헬리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0번 주파수 10Hz의 주기는 몇 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주파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0.1초.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11번 R은 8옴, L은 19.1mH 직렬 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크기는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1번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L도 있다. 근데 이 저항이 몇 옴이냐? 저항이 바로 8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이 뭐냐? 19.1mH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서 5A가 흐르게 되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중에 19.1mH의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전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V는 I 곱하기 여기 유도 리액턴스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저항 양단에는요, 그냥 I 곱하기 저항하니까 8, 5, 40V가 걸릴 테고, 자, 여기에는 전류 곱하기 유도 리액턴스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도 리액턴스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전압 V는 I 곱하기 유도 리액턴스는 I 곱하기 2 파이 F L이 될 테고, 자, 이거는 I는 5 곱하기 3.14 곱하기 그 다음에 F 주파수가 얼마래요? 60Hz라고 했네요. 60 곱하기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계산하면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죠.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저항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된 회로의 역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LC 직렬 회로죠. RLC 직렬 회로인데 이 전체 역률이 얼마라고 물어봤냐니까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예요.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여러분 역률은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의 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저항이 4, 유도 리액턴스 8, 5, 리액턴스끼리 서로 빼게 되면은 3 되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5옴이 되고요. 분의 저항 성분이 4니까 0.8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률은 0.8이 됩니다. 13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합성 임피던스 식은 원래 이렇게 되죠. RLC 직렬일 때요. 여러분 뭐라고요? 직렬일 때 이렇게 계산하죠.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L-X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렬이 되면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병렬이 되면은 분의 1만 기억하세요. 분의 1. 자, 보세요.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자, 그러면은 이게 병렬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병렬일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R 제곱분의 1 R분의 1이죠.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그런데 지금은 RC니까 RC도 여기 오메가 C분의 1을 계산하게 되는데 원래 XC가 오메가 C분의 1이 XC죠. 분의 1 계산하니까 그냥 오메가 C가 되겠죠. 오메가 C의 제곱 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5가 아닙니다, 여러분. C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이 몇 번? 3번으로 놓을 수 있죠. 14번 L만의 회로에서 유도 리액턴스가 주파수 1kHz일 때 50옴이었다. 주파수를 500Hz로 바꾸면 유도 리액턴스는 몇 옴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가 얼마냐면은 50옴이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아까 이제 계산할 수 있었는데 XL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L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주파수 1kHz일 때 55옴이었으니까 원래 그러면은 너 인덕턴스가 얼마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파이 FL 분의 XL이고 이거 계산하면 얼만큼이 될까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얼마 L이 아니죠. 주파수 1kHz 1kHz 그러니까 1000 분의 50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7.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헬리가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때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 주파수를 바꾸고 싶은 거죠. 주파수를 바꾸고 싶을 때 주파수 얼마? 500Hz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 500Hz로 바꾸고 싶었을 때는 자, 2파이 FL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500 곱하기 자 이거 L값 그대로 7.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25옴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 25옴이에요. 2번입니다. 15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렬 공진일 때는 여기 XL과 XC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는 전기를 방해하는 건데 이 전기를 방해하는 것이 최소가 되니까 전기는 가장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된다. 답은 1번이 되죠. 16번 다음 중 유효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죠.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고요. 유효전력의 단위는 딱 보면은 1번 하나만 있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전압 200V, 저항 8옴, 유도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서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니까 임피던스가 8, 6이에요. 우리 전기 기능사 이론 할 때 배웠었죠. 3, 4는 5. 8, 6은 10. 그러니까 8이랑 6이니까 임피던스가 결국 10이죠. 전압은 얼마입니까? 200V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거 전류는 20A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이니까 10분의 저항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역률은 0.8이 됩니다. 그래서 20A 0.8 계산하면은 답은 1번이 되죠. 18번 평형 3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문제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3상의 소비 전력이 P라고 하는 것은 부하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3상이 하나, 둘, 세 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한 개의 소비 전력, 이 동그라미 하나의 소비 전력이 P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상이 전체에서의 소비 전력은 얼마일까요? P가 3개 있으니까 3P가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죠. 19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외형파 같은 게 왜 발생하게 되느냐? 뭐 전기자 반작용이나 자기포화나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이번에 오음의 법칙은 관계없습니다. 20번 세변의 저항 RA, RB, RC 15옴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Y를 델타로 할 때는 우리가 등가 변환, 등가 변환 같은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Y에서 델타로 갈 때 몇 배를 해주게 됩니까? 바로 3배를 해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옴짜리였으니까 3배 해주게 되면 45옴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21번 연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성 재료편으로서 이거 신규 문제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전기자에 대응하여 계좌자석을 공급 부분에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인가? 자극의 조가리, 자극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번이죠. 22번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압 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발전기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전압 변동률을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죠. 전격분의 무브압 빼기 전격 이렇게 계산하죠. 곱하기 100%. 편의상 뒤에 100%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전격분의 무브압 빼기 전격인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 분모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격분의 무브압 빼기 그 다음에 전격분의 전격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격분의 전격은 분모와 분자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놓을 수 있습니까? 1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전격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문약호로서 전격을 VN이라고 했죠. 그럼 VN분의 여기 V0 빼기 1 놓을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23번 13200, 220 변압기에서 1차 전압 6000V를 가할 때 2차 전압은 얼마인가? 13200V를 넣었더니 220V 나오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3200에 220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13200을 넣으면은 220으로 됩니다. 그럼 몇 분의 몇 수로 줄어든 겁니까? 이거 6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60분의 1. 그럼 이때 처음에 6000V를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6000V 가하게 되면 6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럼 얼마? 100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24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여기 이제 규약 효율 나오게 되는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력분의 출력인데 변압기는 출력 플러스 어때요?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넣기도 하고 빼지만 내가 필요한 건 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 출력이 두 번 나와야 된다. 자, 이것은 변압기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규약 효율도 똑같아요. 여러분,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죠. 규약 효율은 출력이 두 번 나와요. 단, 전동기는 다르죠.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두 번 나와야 됩니다.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2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5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주 위에 있는 외롭게 혼자 24시간 그 다음에 12달을 혼자서 이렇게 있는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냉각하느냐, 이 변압기 안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냉각팬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스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유입, 스스로 냉각하기 때문에 자냉 되는 거죠. 유입 자냉식입니다. 답은 4번이죠. 26번 여러 변압기를 한 개의 조로 묶어 전력을 변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를 한 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변압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뱅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27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결선 방식 물어보고 있어요. 뭐 여러분 결선 방식에는 우리가 Y, 델타, Y 델타, 델타 Y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리는 거. 결선 방법 중에는 Y 결선이 우리가 상전압도 있지만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델타였다가 그 다음에 Y로 가게 되면은요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델타에서 Y로 넘어가는 결선 방식이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8번 고장 시의 불평형 차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답이 더 나왔죠. 답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고장 시의 불평형 차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다시 한번요. 차 전류가 비율 이상 되었을 때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이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계전기. 답 4번입니다. 29번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사극 60Hz일 때 유도전동기는 얼마? 동기속도의 1800rpm이라고 하는 거 알 겁니다. 왜냐?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죠. P가 사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이면은 이거 1800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에서는 속도가 3600이래요. 속도가 3600이면요 극수가 더 작은 겁니다. 극수가 얼마예요? 2분의 1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2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20 곱하기 60 하면 3600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0번 그림에서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A1, B1, C1 그 다음에 A2, B2, C2 그 다음에 A3, B3, C3 A4, B4, C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 군이 4개가 있게 돼서 이걸 우리가 사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끝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요. A4, B4, C4 있는 부분에서 꼭지에서 하나 만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극
그 다음에 Y결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삼상 사극 Y결선. 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죠.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고요. 슬립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가 되는 거예요. 즉 n이 없는 경우예요. n이 얼마? 0인 경우에 이때 슬립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0일 때 슬립은 1이 되는 거니까 정지 상태일 때는 슬립이 1이 된다고 알 수 있겠죠. 32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 고정자 자극의 한쪽 끝에 홈을 파서 돌출극을 만들고, 자 여기다가 밑줄 한번 치죠. 한쪽 끝에 홈을 파서 돌출극을 만들고 그 이 돌출극 구리 단락 고리를 끼워 회전자계를 만들어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 구리 단락 고리를 우리가 쉐이딩 코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도전동기를 우리가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쉐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 3번이 됩니다. 33번 전격 전압 380V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이 50kW이고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 계산할 때 지금 해설에는 조금 어려운 옆에 부가적인 수식을 조금 넣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이거 한번 계산해 보죠. 우리가 전력 계산하게 될 때 단상 유도전동기의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P는 이렇게 계산하죠. 그냥 VI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삼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P는 루트 3 들어가죠. 루트 3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넣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이 역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그 다음에 VI분의 P로 놓을 수 있고요. 자, 이때 루트 3하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80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135A라고 하죠. 135A 분의 전력이 50kW니까 5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그러면은 역률은 0.56이 될 겁니다. 34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동기기는 우리가 집중권 대신 뭐 쓰죠? 분포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절권 대신 뭐 쓰게 되죠? 전절권 대신 단절권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5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위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위상이 서로 다르면은 같아지려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랑 발 맞춰서 가는데 서로 발걸음이 다르다.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발걸음이 다르면 발 맞추어 갓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아지려고 하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동기화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6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 반작용 표 그릴 수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자,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십자가 먼저 그리죠. 십자가 그린 다음에 양쪽에 승리의 V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I가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두 개가 발전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전동기를 설명하고 이 판 위에 무엇을 올릴까요? 감자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는 증자가 되죠.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90도만큼 앞설 때, 전류가 더 앞설 때, 발전기에서 여기 2, 4분면과 3, 4분면에서 전류가 앞설 때니까 자,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전류가 전압보다 앞설 때니까 무슨 작용? 증자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4번이 맞습니다. 37번 진성 반도체를 P형 반도체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를 자, P형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몸에 좋대요, 안 좋대요? 들어보셨어요? 안 좋다고 하죠, 그렇죠? 피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반도체 만들 때 나오는 그런 화학약품들이 지금은 뭐 많이 기술적으로도 보완이 됐을 수 있지만 피부에 안 좋다고 합니다. 피부에 좋아요? 피디님, 피부에 좋아요? 피부에 안 좋죠? 우리 인간의 피부에 안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피, 부, 인, 간.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붕소, 인디움, 갈륨을 넣었습니다.
붕소, 인듐, 갈륨을 넣게 되면 우리가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붕인갈이에요. 원래 피붕인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첨가하는 거 무엇이냐? 피붕인갈 중에서 해당되는 거 답 2번 인듐입니다. 38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 값은 얼만큼이 되는가? 이건 너무 좋은 문제죠. 우리가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상이 있고 그 다음이 삼상이 있게 되죠. 단상 반파에서는 입력된 것은 얼마? 0.45배가 출력이 되고 전파에서는 0.9배, 삼상 반파에서는 1.17배, 삼상 전파에서는 1.35배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는 220V를 넣었을 때를 물어보게 되니까 220V 곱하기 단상 전파니까 여기 0.9만큼이 출력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198V가 출력이 되겠네요. 39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원래 이걸 우리가 이제 H브릿지라고 부르게 되고 인버터 회로에서 꼭 필요한 건데 여기서 동작하는 거는 쌍으로 동작합니다. 대각선 쌍끼리 S1, S4와 S2, S3가 동작하게 돼요. 근데 S1, S4가 동작할 때도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S2, S3가 동작할 때도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즉 A에서 B 방향으로 언제?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40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여러분 이 문제가 최근에 엄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상하게 기호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라이액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죠. 잠깐 칠판 좀 지우고 다시 이어서 이제 설비 문제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설비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문제 20개거든요. 여러분 설비 문제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죠. 41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선이랑 그 다음에 케이블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바로 구비 조건입니다. 구비 조건에 맞지 않는 말, 얼토당토하는 말. 1번 도전율이 크고 고유 저항이 작아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2번 기계적 강도 및 가용성이 풍부해야 된다. 맞아요. 3번에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클 것? 비중이 무게인데 클 것이 아니라 작을 것이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42번 저압 가공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2, 3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만 4번에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400V를 초과할 때는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43번 다음 중 금속 전선 간의 종류에서 박강 전선 간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거 95, 19, 135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43번에서 근데 이걸 사실은 뭐 기억하고자 하면 그럴 필요는 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mm, 25mm, 그다음 31mm, 39mm, 51mm, 53mm, 63mm, 75mm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바로 박강전선 간의 규격에 해당되게 됩니다. 4번에 35 이건 없죠 여기에.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4번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우리가 현장 같은 데 보더라도 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덕트 시스템을 우리가 버스덕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더 버스덕트, 탭부치, 익스펜션,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다 해당되는 건데 일본의 플로어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바닥에 있는 덕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닥면에서 전력 전송이나 아니면 통신선 같은 신호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해당하지 않죠. 45번 교통신호 등 회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까?
이거는 150V를 넘었을 때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 기능을 설치해야 합니다. 46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이게 KC가 규정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녹색만이었는데 이제 녹색과 노란색에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색을 사용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7번. 보조 접지극 두 개를 이용하여 계기판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 순간에 저항 다이얼 값을 읽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번에 신규 문제입니다. 새로 출제된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접지 저항을 뭘로 측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러한 방식으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4번 접지 저항계입니다. 48번.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이 몇 제곱센티미터 편면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판 사용할 때는 0.7mm 이상의 두께와 면적 900제곱센티미터 편면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9번.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 동작하지 않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퓨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죠? 이제 퓨즈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스스로 용단, 그러니까 녹아서 끊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전동기 같은 거는 기동전류 특성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인 부하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동기 같은 경우가 그런 기동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이래서 동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전동기용 퓨즈에서는 기동 시에 발생하는 기동전류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50번.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이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30mA 0.03초 이내에 동작해야 되는 것이죠.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30mA가 0.03A입니다. 0.03A 0.03초예요. 답은 1번이죠. 51번. 전격 전류가 60A일 때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시간은 얼마 이내여야 되는가? 63A 이하이게 되면요.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63A 초과가 되면요. 그때는 120분 이내 동작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52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 하중이 7.8kN이다.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에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몇 센티미터를 가산하여 시설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계 하중이 원래 6.8kN 이하가 될 때는 15m 이하일 때 우리가 6분의 1 이상만 묻게 되면 되죠. 그런데 설계 하중이 6.8에서 9.8 사이에 있게 되면은 이때는 15m인 경우에는 우리가 30cm를 더 가산해야 되겠죠. 30cm를 더 묻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53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실제로 본 적 많으실 텐데 내가 이거를 구분해서 본 적은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고 우리가 완금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땅에 이렇게 핀을 꽂듯이 설치하는 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떠받치게 되는데 이런 애자를 우리가 핀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핀 애자. 답은 1번입니다. 주로 직선 부분에 사용하게 되죠. 54번. 다음 중 레크를 사용하는 장소는 무엇인가? 레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런 전주에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전선을 수직으로 우리가 설치하게 되는 것을 바로 레크라고 부르게 되죠. 이 레크는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가공전선로, 공중으로 가는 거. 근데 전압이 낮은 거, 저압 가공에서만 사용합니다. 보통 2번, 3번은 지중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죠. 일단 해당되지 않고 1번 저압에서 사용한다. 저압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합니다. 55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인류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분기, 나눠질 때는 우리가 현수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나눠지거나 자, 이렇게 분기되거나 아니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끝에서는 한쪽 잡아당김 애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현수애자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6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57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부하 20V/제곱미터로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공장, 공화당, 사원, 교회 이런 데는 10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인 곳은 20,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상점, 은행 이런 업무를 보는 곳은 우리가 30, 마지막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호텔, 병원 이런 거 들어갔으니까 20으로 계산합니다. 답은 2번이죠. 58번. 다음 중 배선 차단기 기호로 옳은 것은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니까 M, C, C, B라고 하는 것이 배선 차단기의 영어 약호가 되겠습니다. 59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계기용 변압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요즘에 조금 다르게 되는데 예전에는 PT라고 많이 부르게 됐어요. 이제 계기용 변압기인데 요즘에는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T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문제에서 PT라고도 나올 수 있고 VT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이것이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게 계기용 변압기죠. 계기용 변압기는 어떻게 됩니까? 측정을 위해서, 측정 계기를 위해서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할 때 사용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60번.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옳은 것은, 이걸 우리가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방수형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총 전기 기능사 2021년도 2회 CBT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엄선한 60개의 문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은 이 문제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고 더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 각오가 되신 분들은 이 앞에 차 하나씩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들을 가급적 많이 보셔야 여러분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있는 것은 다산에듀에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번개 배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 마치고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또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꼭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